자, 김종인 대표가 굉장히 거의 한 달 가까이 모든 뉴스의 중심에 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전권에 힘을 쥐게 됐습니다. 자, 관련된 얘기 좀 나눠보겠는데요. 심정숙 기자 나왔는데요. 자, 어느 정도까지 힘이 주어졌다고 봐야 됩니까? 네, 어제 더민주의 당무위원회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공천 룰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김종인 대표가 갖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역 지역구 의원들 이제 1차 컷오프가 있었는데요. 2차, 3차 이제 컷오프라고 해야 되나요? 물갈이, 정밀 심사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룰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 생사 여탈권을 주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비례대표를 이번 20대에도 더민주에서 비례대표 후보들을 내게 될 텐데 이 후보들을 누구를 어떻게 공천할지에 대해서 대표가 상당한 권한을 갖겠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비례대표 공천이 많이 관심이 끄는데요. 정장선 전 의원, 현재 공천 관리를 과정을 맡고 있는데 라디오에 출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4년 전 총선 때 민주당이 비례대표 공천할 때 너무 운동권 옛 친구들을 많이 기용했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냐. 이런 반성을 간접적으로 내놓네요. 들어보겠습니다. 비상대권을 다 대표한테 임명해서 보도가 많이 돼서 19대 때 운동권을 너무 많이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당원 단계에다가 너무 세분화해서 모습을 많이 박았습니다. 이게 이런 당교 당원들을 다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취지 속에서 대표에게 좀 융통성을 줄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저에게는요, 그동안 19대 공천 때 너무 비례대표가 친노 중심의 문재인 대표, 이해찬 대표, 한명수 대표 중심으로 했다는 것을 당내에서는 한 번도 인정을 한 적이 없는데 네. 이렇게 공식적으로 라디오에 나와서 국민들 앞에 인정할 상황까지 몰린 거군요. 네, 작년에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비례대표 공천 룰을 발표를 할 때 보면요. 청년, 여성, 복지 전문가에서 정말 세세하게 비례대표들의 어떤 자격 요건을 명시를 했거든요. 네. 당시만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권이 너무 많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자의는 하진 않았는데 네. 어쨌든 그런 평가들을 의식했기 때문에 굉장히 세분해서 비례대표를 이번에는 엄격하게 어쨌든 김종인 대표의 요즘 뉘앙스를 보면은 이념보다는 경제 전문가들을 비례대표에 좀 많이 심으려는 의중이 담긴 것 아닌가. 네. 요즘 행보라든지 말을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는데요. 사실 정말 궁금한 것은 문재인 대표의 생각입니다. 자, 김종인 대표 체제를 들여와서 망가지는 당을 추스렸고 줄줄 새는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는 문재인 대표의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일단 자신이 주도했던 혁신안 백지와 가깝게 만들 상황이 생겼고 비상대권까지 주어졌거든요. 문재인 대표의 생각입니다. 자, 총선에 잘 임해줄 것으로 믿는다. 총선 권한 위임하는 거 필요한 일이지 않느냐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네. 교감이 잘 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일단 내가 더 지켜보겠다는 뜻일까요? 일단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총선에 이겨야 된다는 어떤 대의 앞에서 김종인 대표를 일단 전면에 내세우고 자기는 그냥 일단은 뒤로 빠져있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전권을 주는 어떤 당무위가 어제 의결을 했는데도 문재인 대표가 정말 자기는 작년에 사퇴했다가 재심 카드까지 던지고 정말 반년 동안 요동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공천 혁신안이 다 무위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면 할 수 있는 일이다. 잘 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한 발 양보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어쨌건 더불어민주당 공천 절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의 등장 이후 뉴스의 핵으로 떠올랐는데요. 자, 오늘 서울 지역 공천 심사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지역 공천 어떤 식으로 진행할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예, 정청래입니다. 2012년 국정원 대선 댓글 부정 사건, 국정원 국조특위 간사로서 일하면서 진실을 일부나마 밝힐 수 있는데 공헌했다고 자부합니다. 전당대회에서 국민의 압도적인 여론조사 1등으로 최고위원회도 당선되었습니다. 민간인 사이버 사찰에 대해서도 국정감사를 통해서 폭로해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그 아픔을 함께하고자 광화문에서 24일간 단식도 했습니다. 제가 맡은 포지션은 왼쪽 최전방 공격수를 차용했고 공격을 하다 보면 상대편의 태클을 받을 수 있고 넘어져서
피 흘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심판으로부터 경고를 받을 수도 있는 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위원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한 최선방에 섰습니다. 자기가 이제 최전방 공격수였다. 태클도 많이 당했고 경고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당을 위해 희생했다는 자랑을 좀 한 거군요. 면접장이니까 내가 왜 다시 공천받아야 되는지를 구구절절히 설명해야 됐겠네요. 뭐 저렇게 말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네. 주승용 최고위원을 향해서 공갈 운운하면서 막말을 퍼부었다든가 해서 네. 사단을 일으키고 국민 여론을 악화시킨 이런 점을 보면은 자기 팀을 위한 최전방 공격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책골을 넣은 그런 오히려 해를 끼치는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전적으로 옳다라고만 보는 인식이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는 참 미지수입니다. 자, 박성부 국장. 일단 공천 절차 계속되어 있고 저렇게 면접하잖아요. 네. 자, 자신을 홍보해 주시오, 자랑해 보시오라고 듣는 다음에 절차를 마치는데 여기도 뭐 100% 여론조사 아직 공천 룰에 대한 지역구 공천 룰에 대한 건 명확하게 즉 나온 게 없는 거죠. 뭐 원래 혁신안이 있었습니다만 네. 사실상은 혁신안 자체를 지금 김종인 대표가 전권을 쥐고 다 필요하면 당규 고쳐가면서 또 해석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그 앞으로의 그 이른바 전략 공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현재 그 비대위 김종인 대표 체제가 다 좌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저런 아마 공개적인 그 오디션 같은 저런 것은 그 공천 자체가 어떤 기득권도 인정하지 않고 투명하고 개방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바로 이제 정치적인 그 효과를 노린 건데 네. 저런 행사를 통해서 모든 그 후보자를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렇게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지향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자, 정청래 전 최고위원 얘기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나는 부드러운 남자다라고 호소를 하면서 다시 한번 좀 공천 좀 달라라는 메시지를 던지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약대를 졸업하고요. 졸업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병원에 출근해서 지금까지 하루도 결근하지 않고 27년째 약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결혼할 때 사실은 당신이 시키는 것은 스프링처럼 일어나서 군소리 없이 다 하겠다. 시키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뭐 좀 큰 거 있으면 갖다 버리는 일. 처갓집에서 쌀을 보내주거든요. 다 그런 것들은 제 담당이고 주로 이불 털고 뭐 이런 거 많이 시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카메라들이 쭉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이제 부드러운 면모,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고 있었던 내용들을 좀 공개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서울 지역이니까요, 다른 의원들, 그리고 후보들, 예비 후보들 다 나와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과연 어떻게 면접을 공손하게 치렀을까요? 그 장면 보겠습니다. 성북갑에서 야당 승리의 적임자입니다. 이번 선거의 승리에서 제가 새누리당의 불통정권을 최전방 불통정권을 막을 수 있는 적임자 누구입니까? 유쾌한 승리의 희망 유승입니다. 국회의원 예비후보 추미애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대선 승리를 이끌기 위해 20대 총선에 출마했습니다. 저 추미애는 정치 입문 이후 단 한 번도 당을 떠나지 않았고 늘 통합의 중심에 서서 당을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그 면접이 계속됐고 눈에 띈 것 중에 하나가 금태섭 변호사인데요. 자, 금태섭 변호사는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입으로 통했던 최측근 인사인데, 자, 오늘은 좀 설명을 내놨군요. 왜 당신은 안철수를 따라가지 않고 우리 당에 남았느냐? 네.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지난 대선 때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안철수 후보를 돕는 것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 정치는 그리고 공적인 목적, 명분이 앞서야 한다. 안 대표가 찾아왔을 때도 가서 잘하십시오. 나는 당에 남겠습니다. 더민주에 남겠습니다라고 탈당을 가서 잘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잔류의사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고요. 이 얘기는 저 안철수 대표가 찾아와서 금태섭 변호사 같이 네. 탈당합시다. 우리 새로 당 만들어서 같이 하자 했을 때 거절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안 대표가 그 당시에 찾아가서 요청을 했을까, 도움 요청을 했을까 궁금증이 있었는데 금 네. 변호사가 이번에 공천 면접에 나와가지고 저 부분을 분명하게 좀 해소를 해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더민주에 남아서 강한 야당, 이기는 야당을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를 이번 공천 면접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다양한 면접, 그러니까 공천 받아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야당 분열 상황이고 어떻게 단일화 이룰지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이뤄질 것입니다만 일단 당 공천 받기 위한 후보들의 노력들 저희가 영상으로 좀 많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국회 상황인데요. 지금 시각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다음 순위 확인하고 돌아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